AI가 판사를 조종한다.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AI의 가장 위험한 지점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결정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책임 소재를 흐리는 데 있다. 한 남자가 오늘 감옥에 갔다. 판사는 그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질문이 있다. 그 판단은 정말 판사의 판단이었을까? AI는 먼저 점수를 냈다. 피고인의 위험도는 87점. 판사는 그 점수를 참고했다. 그리고 판결은 내려졌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만약 그 AI 점수가 틀렸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AI를 만든 회사인가? AI를 도입한 법원인가? 점수를 참고한 판사인가? 아니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다. 이미 미국 법원에서는 COMPAS 같은 재범 위험평가 알고리즘이 양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고, 위스콘신 대법원은 스테이트 v. 루미스 사건에서 COMPAS 위험평가를 양형에 참고한 것이 적절한 사용이라면 적법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늘의 질문은 하나다. AI가 틀렸을 때 인간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1979년 IBM 교육자료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A computer can never be held accountable, therefore. A computer must never make a management decision. 컴퓨터는 책임질 수 없다. 그러므로 컴퓨터가 관리적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IBM도 이 문장을 1979년 IBM TRA이닝 매뉴얼의 문구로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47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법원은 AI 점수를 참고한다. 기업은 AI가 추천한 사람을 채용한다. 병원은 AI와 로봇을 활용해 진단과 수술 결정을 보조한다. 자동차는 운전자가 아니라 시스템이 운전하는 것처럼 광고된다. 문제는 AI가 쓰인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AI가 판단에 개입하는 순간 책임의 사슬이 흐려진다는 점이다.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장면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본다. 첫째, 판사와 AI. 둘째, 운전자와 자율주행. 셋째, 의사와 로봇 수술. 이 3장면의 공통점은 하나다. 결정은 AI가 유도했지만 책임은 인간에게 남는다는 것이다. 1. 판사와 AI. 점수가 판결을 밀어붙일 때 미국에서는 형사사법 영역에서 재범 위험평가 알고리즘이 사용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컴파스라는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점수화한다. 점수는 판사에게 하나의 참고자료로 제공된다. 겉으로 보면 합리적이다. 판사는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 법원은 데이터 기반 판단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험도는 숫자로 정리된다. 하지만 바로 그 숫자가 문제다. 숫자는 중립적으로 보인다. 그래프는 객관적으로 보인다. 알고리즘은 감정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인간은 숫자를 쉽게 믿는다. 프로퍼블리카는 2016년 컴파스 분석에서 흑인 피고인이 실제로 재범하지 않았음에도 고위험으로 잘못 분류될 가능성이 백인 피고인보다 거의 2배 높았다고 보도했다. 물론 컴파스 개발사 측은 프로퍼블리카의 분석 방식과 해석에 반박한 바 있다. 이 지점은 중요하다. 알고리즘 공정성 논쟁은 단순히 편향이 있다로 끝나지 않는다. 어떤 공정성 지표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시청자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이다. 알고리즘이 완전히 중립적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알고리즘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인간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위험하다는 점이다. 만약 AI 점수 때문에 판사가 더 무거운 형량을 선택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판사는 말할 수 있다. 나는 참고만 했다. 회사는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도구만 제공했다. 법원은 말할 수 있다. 최종 판단은 인간 판사가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감옥에 있다. 여기서 책임의 공백이 발생한다. AI가 판단을 대신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판단의 방향을 강하게 밀어붙인다. 이것이 AI 시대 법정의 가장 위험한 지점이다. AI가 판결문에 서명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판사의 마음속 저울에 무게를 올려놓을 수 있다. 2. 자율주행. 버튼을 누른 사람과 시스템을 만든 사람. 두 번째 장면은 도로다. 운전자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켠다. 차량은 차선을 유지한다. 속도를 조절한다. 앞차와 거리를 맞춘다. 운전자는 점점 시스템을 신뢰한다. 그러다 사고가 난다. 이때 질문이 나온다. 누가 운전하고 있었는가? 운전자인가? 자동차인가? 소프트웨어인가? 기업의 마케팅인가? 핵심은 용어다. 기업은 기술을 강하게 홍보한다. 사용자는 그 홍보를 믿는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약과는 다르게 말한다. 운전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평소에는 기술이 운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고가 나면 인간이 운전한 것이 된다. 이 구조는 매우 위험하다. 기술의 편익은 기업과 소비자가 나누지만 사고의 책임은 종종 운전자에게 집중된다. 물론 운전자가 아무 책임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여전히 주의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기업이 시스템 능력을 과장해 홍보했다면 책임은 운전자에게만 머물 수 없다. 여기서 시청자에게 묻는다. 댓글로 적어달라.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1번 운전자, 2번 자동차 회사, 3번 규제기관, 4번 모두. 이 질문은 단순한 자동차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AI가 개입하는 모든 산업에서 반복될 질문이다. 3. 의사와 로봇 수술. 기계를 선택한 것도 책임인가? 세 번째 장면은 병원이다. 로봇 수술 시스템은 이미 많은 병원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밀한 움직임, 작은 절개, 빠른 회복. 이런 장점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모든 수술에서 로봇이 항상 더 나은 것은 아니다. 수술 결과는 환자 상태, 수술 유형, 의사의 숙련도, 병원의 시스템, 장비 운용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만약 어떤 수술에서는 숙련된 인간 외과 의사의 직접 수술이 더 적절한데 병원이 마케팅이나 수익성 때문에 로봇 수술을 우선 권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환자가 합병증을 겪거나 사망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의료사고인가? 아니면 부적절한 도구 선택의 책임인가? 의사는 말할 수 있다. 표준 절차에 따랐다. 병원은 말할 수 있다.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었다. 제조사는 말할 수 있다. 장비는 정상 작동했다. 그런데 환자는 피해를 입었다. 여기서도 같은 구조가 반복된다. AI와 로봇은 결정을 직접 내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선택지를 구성하고 판단 환경을 만들고 인간의 결정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한다. 따라서 AI 시대의 책임은 단순히 누가 버튼을 눌렀는가로 판단할 수 없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누가 그 버튼을 누르게 만들었는가? 핵심 메시지. AI 책임의 사슬. AI 시대의 책임은 선형 구조가 아니다. 한 사람이 결정하고 한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다. 책임은 사슬처럼 연결된다. AI 개발자는 모델의 편향과 한계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 기업은 기술을 과장해서 팔지 않을 책임이 있다. 기관은 AI를 도입할 때 검증과 감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전문가는 AI를 맹신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국가는 위험한 AI 시스템을 규율할 책임이 있다. EU AI 액트는 법 집행, 사법, 고용, 교육, 필수, 서비스 등 사람의 권리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고위험 영역으로 분류하고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것은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책임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AI의 위험은 너무 빠르게 진화한다. 제도는 늘 한 발 늦는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 낙관론도 기술 공포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책임 설계다. AI를 도입하기 전에 물어야 한다. 이 시스템이 틀렸을 때 누가 설명할 수 있는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누가 보상할 수 있는가? 인간 사용자가 AI 판단을 거부할 권한이 실제로 있는가? AI가 추천한 결정을 사람이 뒤집었을 때 그 사람은 조직 안에서 보호받는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그 AI는 아직 중요한 의사결정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AI는 판사가 아니다. AI는 의사가 아니다. AI는 운전자가 아니다. 하지만 AI는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의사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 운전자의 주의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책임을 흐릴 수 있다. AI가 틀렸을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언제나 피해자가 된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것이다. AI에게 결정을 맡기는 순간 우리는 편리함만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책임의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AI가 틀렸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기술은 아직 인간을 대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하고 댓글에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달라. AI 판결, AI 운전, AI 수술. 여러분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다음 영상에서는 EU AI 액트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려 하는지, 그리고 왜 아직 부족한지 분석한다.